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제6장 연력학 기초 및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까지는 유체 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 강의부터는 연력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연력학. 그래서 그 20문제 중에서 5문제 정도가 연력학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출제 범위도 좀 넓어요. 넓으면서 그 내용도 상당히 깊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좀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너무 깊게 공부하시지는 마시고 기본적인 공식 그리고 암기하실 내용들만 간단하게 공부하시는 게 이제 그 평균 점수를 높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개와 상태량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 앞으로 연력학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개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개 시스템. 자, 개 우리말로 이제 개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자, 어떤 체계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용어가 나와요.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게 나오고요. 프로세스, 그 다음에 개, 시스템, 그 다음에 사이클, 주기라는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하나 그림을 그려서 그림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육지가 이렇게 있고요. 육지가 이렇게 있고요. 육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다. 자, 여기를 바다라고 할게요. 이제 이거 육지예요. 자, 육지고요.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 자, 바다. 그러면 하늘에 지금 뭐가 있어? 하늘에 이렇게 자, 뜨거운 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그죠? 자, 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이 바다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하늘로 증발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바다에 있는 그 물이 자, 열에 의해서 이제 증발해요. 증발. 그죠? 증발했다는 게 뭐예요? 이거 바로 기화. 기화했다는 거예요. 기화해가지고 여기 이제 어떤 그 기체,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로 바뀐 거예요. 그죠?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기체로 바뀌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 바로 응결. 이 기체들이 응결이에요. 응결. 그러니까 응결한다는 건 뭐예요? 액화. 기체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물방울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구름. 자, 구름이 이렇게 생성돼요. 기화돼서 자, 구름이 생성되면은 이게 액화가 돼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이 구름이 바로 뭐로 되는 거예요? 비로 내리는 거죠. 비로. 그러면 이 육지에 내리는 물은 자, 흘러서 어디로 다시 들어가요?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요. 그럼 또 바다에 있는 물은 증발해서 구름을 만든 다음에 그 구름은 응결해서 뭘 만든다고요? 또 비를 만들어요. 그럼 비는 또 흔들려서 또 어디로 가요?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어때요?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이. 그럼 여기서 자, 과정. 자,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자, 시스템, 자, 체계를 이루기 위한 부분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과정이 뭐가 돼? 과정이 뭐가 되겠어요? 자, 증발하는 기화. 기화가 바로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응결. 자, 응결이 뭐예요? 액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도 하나의 액화 현상이 바로 어떠한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과정.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모아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시스템, 체계, 개가 되는 거예요. 체계. 이런 과정들이 모여서. 자, 그 다음에 사이클은 이제 사이클 주기라는 건데, 바로, 자, 보세요. 열역학적 과정이 되풀이되는 수단 과정에서 초기 상태로부터 몇 개의 과정을 거쳐 다시 최초 상태로 돌아왔을 때까지의 사이클이라 한다. 자, 이런 거죠. 자, 바닷물이 자, 증발해서 구름이 됐다가 구름이 응결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로 내려서 다시 바다로 왔어요. 초기 상태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거쳐서. 그죠? 이런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한 주기라는 거, 한 주기. 사이클. 이게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세 개 사이클. 이렇게. 이게 바로 사이클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연력학을 배우기 위해서 바로 기본적인 용어들을 한번 짚고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량이에요. 상태량. 자, 두 번째 상태량입니다. 자, 상태량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먼저 상태량에는 이제 기본적인 상태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적 상태량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인 기본 상태량.
상태량.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물리량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기본 상태량에는 뭐가 있냐? 뭐 압력. 자, 그다음에 최적, 부피죠. 최적, 부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온도. 자, 온도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앞에 시간까지는 유체 역학을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체 역학 같은 경우에는 액체를 이제 다루는 그러한 학문인데, 이 열 역학은 액체가 아니라 기체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열 역학은 기체를.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 부피, 그죠? 온도. 이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압력, 부피. 그래서 기체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기체는. 그래서 기본 상태량은 압력과 부피, 온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열적 상태량. 자, 열적 상태량이 있어요. 자, 열적 상태량에는 뭐가 있냐? 바로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고, 내부 에너지. 자, 이거는 이제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장 가서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내부 에너지라는 것이 있고, 엔탈피, 그 다음에 뭐 엔트로피, 이러한 용어들은 다 7장이죠, 7장. 7장 가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 이런 것들이 바로 열적 상태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두 번째로는 상태량의 종류가 있어요. 상태량의 종류. 자, 상태량의 종류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강도성 상태량이 있네요. 강도성. 자, 강도성 상태량이 있는데, 강도성 상태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도성 상태량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질량이랑 상관없는 값들이에요. 질량이랑 상관없이 온도, 압력, 그 다음에 밀도, 그 다음에 점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비체적 등등.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강도성 상태량, 즉 질량에 관계없는 일정한 값이 바로 강도성 상태량이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바로 종량성 상태량. 이 종자가 따른다는 뜻이에요. 따른다. 그래서 종량성 상태량은 강도성 상태량의 반대겠죠. 그래서 종량성 상태량은 질량에 따라 상태가 변하는 값을 바로 종량성 상태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뭐 중량이나 뭐 최적, 부피죠, 부피, 뭐 최적, 그 다음에 뭐 총에너지, 그 다음 질량 같은 것도 있고요, 질량. 그 다음에 뭐 몰수 등등.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종량성 상태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비상태량이 있어요. 비상태량. 그러니까 비상태량은 뭐냐면, 우리 왜 그 용어 중에서 뭐 비체적, 그죠? 비체적 배웠잖아요. 그죠? 그 비자가 지금 이거예요. 비상태량, 비라는 것이. 그래서 비상태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질량분의 바로 종량성, 잘 보세요. 종량성 상태량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비상태량인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질량이죠, 질량분의, 자, 종량성 상태량이라고 했어요. 뭐 할까요? 최적. 질량분의 최적. 이게 뭐예요, 이게? 질량분의 최적,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비체적이죠, 비체적. 밀도의 역수. 그죠? 이게 비체적이에요, 비체적. 비체적. 그래서 비상태량이라고 하는 거는 종량성 상태량이 있어요. 질량에 따라 변하는 상태량. 자, 종량성 상태량을 질량으로 나눈 게 바로 비상태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만 잡고 가시면 돼요. 개념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열량 볼게요. 열량. 자, 세 번째 열량을 보십시오. 열량. 자, 이 열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자 같은 거죠, 과자. 자, 과자를 이제 먹게 되면 과자에 이제 뭐라고 써 있어요? 과자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200
킬로칼로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200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거는 그 과자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받는 열량이에요, 열량. 그러니까 그 과자를 먹고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척도예요. 200킬로칼로리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바로 열량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열량은 자, 물체에 이제 일단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렇죠? 열을 가하면 그때 가해진 열의 양이 바로 열량이에요, 열량. 그리고 그 열량의 단위는 뭐 어떻게 쓴다고요? 보통 칼로리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열량.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열량이에요. Q는 일반적으로 C, M, 델타, T라고 표시합니다. C멘트, C암탉 이렇게 해서 표시해요. 그래서 열량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이거는 온도의 변화량입니다. 온도 변화량 CMT입니다. CMT. 그래서 열량 Q는 CMT. 그래서 이제 비열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뭐 질량 그리고 이제 온도의 변화량 이렇게 해서 열량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온도를 보도록 할게요. 온도는 앞에서 설명드렸었어요. 뭐 소방 원론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온도 부분에서는 이제 뭐가 있냐? 바로 섭씨 온도. 섭씨 온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바로 섭씨 온도. 어떻게 돼 단위가? 도씨. 그죠? 여기 섭씨 온도인데 이 섭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섭씨 온도는 자 어느 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점 빙점이죠, 빙점. 어느 점을 0도씨로 놓은 거고요. 어느 점을. 그 다음에, 끓는 점, B점. 자, 끓는 점을, 이제 끓는 온도죠. 끓는 점? 자, 끓는 점을 몇 도? 100도씨. 100도씨로 잡은 거예요. 물로 기준했을 때. 어느 점을 0도씨, 그리고 끓는 점을, 자, 100도씨로 잡았을 때, 자, 0도와 100도를 어떻게? 100등분. 자, 0도와 100도 사이를 몇 등분한 거예요? 100등분. 100등분해서 자, 온도로 나타내 준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섭씨 온도인 거예요. 섭씨 온도.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그 온도 단위잖아요. 섭씨 온도. 그래서 어느 점이 0도, 끓는 점이 100도다. 자, 그다음에 자, 어떤 온도가 있냐? 화씨 온도 있죠? 화씨 온도. 도F. 자,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도의 단위예요. 미국은 섭씨 온도 안 써요. 화씨 온도 써요. 화씨 온도. 그래서 화씨 온도는 자 어느 점을 이제 몇 도로 놓은 거냐면 어느 점을 32도F. 자 그리고 끓는 점이에요. 자 끓는 점은 바로 212도F. 212도F. 자 이렇게 해서 자 섭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점과 끓는 점 사이를 100등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화씨 온도는 어느 점과 끓는 점의 그 사이를 몇 등분한 거냐면은 총 180등분 한 거예요. 180등분. 180등분을 해서 바로 온도를 표시해 주는 게 바로 화씨 온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은 섭씨 온도를 이제 화씨 온도로 바꾸는 거, 그리고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는 거를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암기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섭씨 온도는 어느 점 0도, 끓는 점 100도라. 그다음에 화씨 온도는 어느 점 32도F, 그다음에 끓는 점이 212도F인데 이거를 180등분을 한 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절대 온도. 자,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단위는 K. 켈빈. 그래서 절대 온도를 바로 켈빈 온도라고 하는데 바로 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있죠. 섭씨 온도. 섭씨 온도에 어떻게 보면 절대 온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섭씨 온도.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 더해주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273.15예요. 1은 얼마가 됐는데 정확히 따지면 근데 이제 지워가지고 없애서 273도를 더해주면 그게 바로 절대 온도라는 거예요. 절대 온도.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만약에 이게 있어요. 자 여기 20도. 자 20도가 있고요. 자 여기 40도가 있어요. 40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40도는 20도에 자, 2배의 온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2배의 온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곱하기 2하면 40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2배가 아니에요. 2배가 아니에요. 자, 이 섭씨 온도를 뭘로 바꿔서 따져야 돼요? 절대 온도로 바꿔서 따져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20도씨예요.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를 자, 더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더하는 거예요. 그럼 더해 보세요. 얼마 돼요? 290
293 켈빈이죠? 293 켈빈이죠? 그럼 여기서 20도씨의 2배가 되려면은 얼마가 돼야 돼요? 293K 절대 온도의 몇 배? 이거의 2배가 돼야 돼요. 2배. 이거의 2배가 돼야 돼요. 그럼 얼마 돼요? 586 켈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수를 따질 때 이렇게 섭씨 온도로 따지지 말고 절대 온도에서 자 배수를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몇 도만큼 올라갔다, 몇 도 차이가 난다. 이거 똑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20도씨가 있고 자 40도씨가 있어요. 그러면 20도씨를 절대 온도로 바꾸면 293 켈빈이죠. 그쵸? 그러면 40도씨를 자 절대 온도로 바꾸면 얼마예요? 전도로 바꾸면 일단 273 더하면 되잖아요. 그쵸? 얼마가 돼요? 313 켈빈이 돼요. 자 그러면 섭씨 온도에서 얼마 차이 나요? 몇 도 차이 나요? 20도 차이 나죠? 근데 절대 온도에서도 얼마 차이 나요? 20켈빈 차이 나잖아요. 그죠? 이건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왜냐면 이 섭씨 온도도 100등분했지만 이 절대 온도도 그 눈금이 섭씨 온도랑 똑같기 때문에 그 온도의 차는 똑같아요. 여기 20만큼 차이 나잖아요? 똑같이 20도 차이 나는 거예요. 단지 이 기준점만 달라진 것 뿐이기 때문에 차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온도 차는. 아시겠죠? 차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배수를 따질 때는 절대 온도로서 배수를 따져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배수를 따질 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의 안 나오는데 랭킨 온도. 자, 랭킨 온도도 있어요. 랭킨 온도는 도R이죠, 도R. 랭킨 온도. 그래서 랭킨 온도는 바로 화씨 온도의 절대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랭킨 온도는 화씨 온도에다가 460만큼 더해주면 돼요. 뭐 이건 거의 나오진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랭킨 온도는 화씨 온도에 플러스 460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량. 자, 우리 지금 열량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열량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열량. 자, 열량이에요. 자, 열량이라고 하는 거는 열의 양이죠. 말 그대로. 열의 양. 단위는 뭐라고요? 단위는 칼로리를 기본 단위로 쓰고 있어요. 칼로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칼로리. 1칼로리가 몇 줄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열은 일종의 에너지. 열은 에너지라고 에너지. 그래서 1칼로리를 자, 바꿔주면 얼마나? 약 4.2줄이 돼요. 줄. 1의 단위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칼로리는 대략 4.2줄이다. 이거는 또 알고 계실 거예요. 전기 공부하셨으면. 그래서 1칼로리가 4.2줄이다.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1칼로리라는 게 대체 뭐냐? 자, 1칼로리라는 게 뭐냐? 자, 이건 뭐냐면 1칼로리는 잘 보세요. 어떤 물질이에요? 어떤 물질 1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온도를 올리는데 자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예요. 다시 어떤 물질 1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그게 얼마라고요? 그게 바로 1칼로리라는 거예요. 1칼로리. 이거요. 정의가. 1칼로리는 1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라는 거. 이거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칼로리, 1칼로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1BTU는 뭐냐? 1BTU. 자, 브리티시예요. 브리티시 서멀 유닛.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의 그 열량 단위인데 이거는 뭐냐? 자, 지금 우리는 1g이죠. 질량을 1g으로 놨죠. 1BTU는 1파운드. 1파운드. 어떤 물질 1파운드를 몇 도만큼? 1도 F만큼. 화씨 온도예요. 1도만큼 자,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BTU라고 하는 거예요. 1BTU. 그래서 이 1BTU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적으로 몇 칼로리냐면 252칼로리예요. 1BTU는 대략 252칼로리에 해당이 됩니다. 252칼로리. 자, 그 다음에 1CHU도 있어요. 1CHU. 자, 이건 뭐냐? 바로 센티그레이드 히트 유닛이라고 해서 자, 이거는 어떤 물질 1파운드, 무게예요, 무게. 1파운드를 몇 도씨? 1도씨만큼 자, 올리는데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1CHU라고 합니다. 1CHU.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칼로리. 1칼로리는 어떤 물질 1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세 번째로는 바로 비열. 자, 비열입니다. 비열. 자,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는 거예요. 열량.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자, 필요한 열량이다. 자, 여기 비열인데 이 비열의 단위가 뭐냐? 비열의 단위예요. 비열의 단위는 바로 칼로리 퍼 그람 도씨입니다. 그람 도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 어떤 물질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요. 이게 비열이에요, 비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물의 비열 있죠, 물의 비열. 물의 비열이 얼마예요? 물의 비열이 1이에요, 1. 네, 물의 비열이 1입니다. 물의 비열이. 그래서 비열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또 뭐가 있냐? 비열 중에서도 자, 이제 열역학이 나오는 비열이에요. 자, 정적 비열. 자, 7장에서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자, 정적 비열. 정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부피가 일정할 때. 그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할 때니까 이 정적 비열을 CV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 V가 부피할 때 V예요. 그래서 정적 비열은 뭐냐? 자, 부피가 일정할 때, 부피가 즉 최적이 일정할 때 자,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안에 온도에 대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율을 바로 정적 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적이 일정할 때예요. 자, 그다음 또 뭐가 있냐? 정압 비열. 그 정압 비열은 뭐겠어요? 뭐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예요. 정압 비열. 압력이 일정할 때. 그래서 압력은 우리가 단위를 뭐라고 써요? 기호를 P. 그래서 CP. CP가 바로 정압 비열이에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안 온도에 대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율을 갖다가 정압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적 비열과 그 정압 비열의 공식이 있어요. 공식.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적 비열은 어떻게 구하냐? 정적 비열이에요. CV는 K-1분의 알파입니다. 보세요. K-1분의 알파요. 그때 요 K값은 뭐냐면 바로 비열비. 자, 비열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자, K값은 비열비고요. 그 다음에 요 알파는 바로 기체상수입니다. 기체상수. 그래서 정적 비열 CV는 K-1분의 알파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압 비열 CP는 K-1분의 K 곱하기 알파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열비 마이너스 1분의 비열비 곱하기 기체 상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압 비열 CP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이제 뭐가 보이냐? 자, 기체 상수 있죠, 기체 상수. 기체 상수랑 비열비를 이제 구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먼저 기체 상수 먼저 볼게요. 기체 상수. 자, 기체 상수 알파는 자, 어떻게 구해주냐면은 바로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의 차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정압 비열에서 정적 비열을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게 바로 기체 상수입니다. 기체 상수. 그래서 기체 상수는 정압 비열 마이너스 정적 비열이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기체 상수는 정압 비열 마이너스 정적 비열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비열비. 여기죠. K값이 비열비인데 이 비열비는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의 비입니다. 비율. 그래서 이거는 비열비는 정압 비열을 정적 비열로 나눠주면 돼요. 아시겠죠? 비열비는 정압 비열을 정적 비열로 모아준다고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 정압 비열은 정적 비열보다 항상 커요.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이 비열비는 항상 1보다 큽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비열비는 얼마다? 항상 1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왜? 정압 비열이
정적 비율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뭐가 나왔냐면 현열과 자멸 나와요. 이거는 소방 원론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현열과 자멸. 자, 두 가지 다 비교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현열. 자, 현열은 뭐냐, 현열. 현열 같은 경우는 물질의 상태는 안 변해요. 물질의 상태는 안 변하고 단지 물질의 온도만, 온도 변화에만 필요한 열이에요. 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태는 안 변해요. 상태는 안 변하고, 상태라고 하는 거는 뭐 액체, 뭐 고체, 액체, 기체 있잖아요. 그 상태의 변화는 없다고요. 상태의 변화는 없고 이거는 온도 변화. 자, 온도 변화에만 필요한 열이다. 필요한 열을 바로 현열이라고 해요. 현열. 그래서 이 현열 Q는 뭐가 된다고요? CMT가 돼요. 이게 바로 현열 CMT예요. 상태는 안 변하고 온도 변화에만 필요한 열을 받다가 뭐 한다고요? 현열이라고 해요. 현열. 그러면 자멸은 반대겠죠. 자멸. 자, 잠재되어 있는 열이에요. 수문열. 잠열, 수문열인데 이거는 자, 온도가 변화 없어요. 온도에는 변화가 없고요. 상태만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열이 바로 잠열이에요. 잠열. 그래서 이 잠열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이런 거 배웠어요. 뭐 기화잠열, 증발잠열 똑같아요. 기화잠열. 아니면 뭐 융해잠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잠열. 그러니까 잠열은 온도 변화는 없고 상태만 변할 때 필요한 열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기화 잠열은 뭐예요? 기화가 뭐예요? 기화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게 기화잖아요. 그래서 기화 잠열은 뭐예요? 액체를 기체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열이에요. 상태를 바꾸는 데 필요한 열. 그러면 융해잠열은 뭐 융해잠열은 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얼음을 물로 녹일 때 필요한 열 있죠. 네? 융해잠열.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값은 좀 기억해 주세요. 물의 증발잠열이 얼마죠? 물의 증발잠열은 539 칼로리 퍼 그램이에요. 물의 증발잠열, 기화잠열이에요. 그러면은 얼음의 융해잠열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물로 될 때 필요한 열이죠. 열. 얼마예요? 80 칼로리 퍼 그램인 거죠. 얼음의 융해잠열. 이거예요. 이 정도는 좀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자, 539 칼로리 나오고요. 80 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열과 자멸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때 자, 자멸. 그럼 자멸은 어떻게 구하냐? 자멸은 RM입니다. R. 요 R 값이 바로 뭐예요? R 값이 뭐 기화 자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융의 잠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M 값이 바로 질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화 잠열 자체가 뭐예요? 단위가 칼로리 퍼 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럼 질량의 단위는 그램이죠. 그럼 곱하면은 결국 남는 건 칼로리만 남는 거죠. 열량의 단위 칼로리. 그죠? 이렇게 해서 현열과 잠열을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의까지 현열은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변할 때 필요한 열이다. 자멸은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에만 필요한 열이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일정 압력에서의 이제 물의 증발이 나와요. 자, 여기는 뭐냐면 자, 용어만 보세요. 일정 압력에서 물의 증발에 대한 사항인데 뭐 이거는 그냥 용어의 정의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자, 관행액. 자, 관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로 순수한 액체 상태의 물질을 말해요. 그래서 관행액은 압축수라고 얘기하는데 포화온도 이하의 액체로서 순수한 액체 상태의 물질을 갖다가 관행액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포화액은 포화온도에 도달한 액체로 증발이 시작되는 최초 상태의 물질을 뭐라고 한다? 포화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화액.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 상태로 변할 때의 그 초기 상태. 그걸 갖다 포화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습포화 증기. 습증기라고 해요. 습증기는
그 액체가 그 증발하는 과정에서 액체의 성분을 갖고 있는 증기로서 포화액과 증기가 혼합된 상태. 아시겠죠? 그래서 수증기하고 바로 포화액이 혼합된 상태를 갖다가 바로 습포화증기, 습증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포화증기는 뭐야? 건증기. 건증기는 액체가 모두 증기로 변화된 상태로 증기만 있는 상태, 수증기, 그러니까 증기만 있는 상태를 건증기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열증기는 건포화증기를 가열하여 온도는 포화 온도보다 증가하며 최적은 커지게 될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이상기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과열증기라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불포화증기는 포화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바로 불포화 증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용어에 대한 그 설명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열 역학 기초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출제 예상 문제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